소장님, 네.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왼쪽 시작. 박자 맞춰서. 못 맞추네. 자, 오늘 우리의 게스트는 김용섭 소장님이십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너무나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책이죠. 좀 몇 분이나 팔렸을까요? 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었죠? 네, 많이 봤습니다. 언택트. 언컨택트. 네. 언컨택트. 자, 언컨택트. 자, 언컨택트의 저자이신 김용섭 소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번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사실 네. 굉장히 바빴어야 될 시기였거든요. 원래. 네. 근데 거리두기 때문에 일정들이 한 반토막쯤 났어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 조금 풀리고 있어요. 다들. 그래요. 소장님, 요번에 정말 소장님은 역시 트렌드 전문가로서 가만히 보시면 트렌드를 딱딱 짚어내요. 사실 그때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언컨택트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하나의 언어가 돼버렸잖아요. 네네. 그 개념을 딱 잡아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로부터 딱 1년이 지나니까 또 미래를 살아갈 중요한 용어 하나를 또 언어를 딱 하나 만들어냈어요. 네. 그게 바로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네.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이 말이 네. 옛날에도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네. 좀 안 좋은 말이었어요. 왜요? 대학생이 사회는 안 나오고 취업도 안 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안 나오고 계속 대학에 있으면서 학위를 받고 대학원도 가고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네네네. 졸업 유예하고 7년 8년 다니고 막 대학원 다니고 공부가 너무 좋아서 학교에 있는 게 아니고 사회에 나가서 뭘 하기가 두렵기도 하고 잘 일자리도 없고 하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학위만 계속 받는 학생들을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고 불렀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공부가 직업이야. 공부가 직업인데 네. 사실은 이게 조금 안쓰러우면서도 조금 좋은 말은 아니었어요. 네. 야, 니네는 진짜 세상에 나와야지 온실 속에만 사는구나라는 아,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지금 시대는 온라인으로 공부하기 너무 좋아지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다니면서 회사를 관두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잖아요. 네네네. 이러다 보니까 공부하면서 계속 일하면서 이걸 병행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된 거예요. 아하. 자기를 위해서 계속 새로운 걸 배우는 사람들이 된 거니까. 네네. 그래서 시대가 바뀌니까 말이 바뀐 거예요. 말의 의미가.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게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에 미국에서 네. 팬데믹 되자마자 연봉 3만 달러 미만의 사람들이 일자리가 30%쯤 감소했어요. 연봉 3만 만 달러 이하가. 네네네. 8만 5천 달러 이상은 1% 감소했어요.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연봉이 많은 사람 일자리는 없어지지 않았네요. 네, 심지어 작년 6월에는 연봉 8만 5천 이상은 3% 늘었어요. 일자리가 늘었어. 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지표가 원격 근무가 가능한 사람과 불가능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 가능한 사람들의 일자리가 5% 주는 동안 불가능한 사람의 일자리는 20%쯤 줄었어요. 여기도 차이가 크죠. 그럼 여기에서 연봉 높고 원격 근무가 가능한 사람이 누구냐? 지식 노동자예요. 머리를 갖고 사는 사람들. 네네. 과거에 우리는 생산직, 서비스직 노동자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동화에 대체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고급 인력밖에 없는 건 거고. 그렇죠.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건 이번에 많이 겪었어요. 네, 팬데믹 때 작년 한 해만 2억 5,500만 개 정규직이 사라졌어요. 전 세계. 네네네. 근데 사라진 게 다시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음. 이렇게 계속 사라질 때 그럼 누가 살아남느냐? 누가 살아남아요? 살아남는 사람들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딱 정해졌어요 지금. 그래요? 어떤 인재상으로 정해졌어요? 계속 새로운 걸 따라오는 사람. 새로운 걸 계속 공부해서 따라잡는 네. 사람이 기업이 필요한 인재다. 왜냐하면 기업의 요즘 비즈니스가 매년 1, 2년 다르게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맞아요. 시장이 빨리 바뀌고 기술이 빨리 바뀌다 보니까 빨리빨리 따라가는 사람들이 살아남고 못 따라가는 사람이 자꾸 쳐져요. 네. 이미 글로벌 기업 중에선 그런 거 많이 해줘요. 직원들한테 공부를 엄청 시키는데 예. 비싼 공부 시켜줘요. 공짜로. 어. 와, 비싼 공부를 엄청 시켜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대신 못 따라오면 나가. 아, 우리가 해줄 건 다 해줬는데 이래도 못 따라오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 여기서 잠깐 질문 있습니다. 네. 옛날에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대학이 생산해서 보내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기업이 이미 들어와 있는 인재한테 공부를 엄청 시킨다는 건 방금 대학을 졸업하고 온 인재는 우리랑 안 맞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 대학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대학의 역할, 뭐 학문 탐구만 하는 게 대학이 아니잖아요. 대학의 네네네. 대부분의 역할은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는 건데요. 그 역할을 조금 못해요, 지금. 못한 지가 사실은 꽤 됐어요. 꽤 돼서 왜 못하는 계속 거죠? 왜냐하면 산업은 빨리빨리 바뀌죠. 매년 네. 바뀌고 2, 3년 주기로 바뀌는데 4년간 배우면요. 네. 4년 전에 배웠던 걸 써먹을 때쯤 되면 이미 옛날 거예요. 거기다가 선생님들이 최근에 선생님이 아니고 10년 전, 20년 전 연구했던 선생님이면 또 그때 걸 가르치면 또 한참 늦어요. 선생님들이 요즘에 가르치려면 공부 정말 엄청 어마어마하게 하셔야 해야지 돼요. 가르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열심히 해서 새로운 걸 배우는 선생님도 계시긴 하지만 네. 없던 걸 새로 배우는 분보다 네. 최근에 그걸 직접 전공하거나 산업계에 있던 분이 바로 대학에 들어오면 훨씬 유리하겠죠. 그렇죠. 30년 전 걸 공부하던 분이 최근 거 막 공부해서 따라오는 것보다는. 근데 그렇게 되려면 기존 선생님이 일자리를 조금 빼야 될 거잖아요. 교수님들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지킬 거잖아요. 새로운 좋은 선생 못 들어오게. 그런 지가 몇십 년 됐어요, 사실은. 아,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대학이 학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왜냐하면 돈 내는 건 학생이거든요. 아, 대학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교수의 일자리와 교직원의 일자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건지 이건 우리가 명확하게 찾아야 돼요, 답을. 근데 이제까지는 학생을 위해서 존재했다고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학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대학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그렇겠지. 학생을 위한다는 얘기는 당장 여기서 배운 학생이 써먹을 게 있어서 기업들이 난 얘가 필요해 이런 메시지가 자꾸 나오면 학생을 위해서 공부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네. 기업들이 쓰겠죠. 그 맞아요. 학생을 데려가겠죠. 근데 기업들이 야 저거는 데리고 와봤자 우리가 다시 공부시키려면 또 한참 시간 걸려 이렇게 그렇지. 하면 네. 굳이 그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기업들이 보면은 공채를 포기하고 다 경력직만 쓰잖아요. 맞아요. 이미 다른 회사 다니면서 좀 배우네. 그래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채 대신 수시 채용하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공채는 네. 어떤 부서에 일 시킬지 모른 채로 뽑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펙으로 뽑을 수밖에 없어요. 아, 좋은 학교 나온 애가 그래도 뭘 해도 잘하겠지였는데요. 성적 위주로 뽑을 수밖에 없다. 스펙 수시 위주로. 채용하게 되면 실무 중심으로 뽑아요. 그렇지. 실무 중심으로. 우리 부서에서 난 이런 역할 하는 사람이 필요해. 근데 그 역할이 어. 대학 안 나도 가령 홍보 파트에서 일할 건데 나는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아니 유튜브 구독자 100만 가지 내가 필요해. 그렇지. 얘는 사실 중학교밖에 안 나와서 얘가 더 나은 거죠. 맞아. 지금 시대에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 조금 달라서요. 아하. IBM 같은 회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회사에서 뉴 컬러란 말을 쓰는데요. 뉴 컬러? 화이트 컬러, 블루 컬러 대신 뉴 컬러. 지금은 노동자가 과거처럼 그 관점으로 키울 수는 없다 보니까 IT, 뭐 데이터, 뭐 이런 쪽은 네네네. 뭐 대학 안 나와도 되니까 네네. 그거 일 잘하는 사람, 실무 잘하는 사람 우리가 뽑을게. 네. 옛날 같았으면 그런 글로벌 좋은 기업에 대학 졸업장 없으면 못 들어갔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정책이 바뀌면서부터 어. 고등학교 졸업했어도 디자인 탁월하게 잘하거나 어허. 난 프로그래머인데 대학교 중간에 관뒀어. 되게 유능하면 데리고 그렇지. 가는 거예요. 이러면 일자리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아. 스펙 좋은 사람에서 그치. 실무 중심, 실력 좋은 사람으로. 오히려 기회가 더 늘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수능에 한 번의 기회로 평생을 살았다면 이제 내가 노력하는 한 매일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신 실무적으로. 여기서 기회라는 건요. 어. 계속 공부한 사람한테 기회가 생기는데 아하. 한 번 바싹 공부해서 평생 우려먹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좀 아쉬워지는 거죠. 아. 바싹 우려 먹지 마. 계속 우려 먹어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를요. 아. 10대 때 인생에서 할 공부를 다 해요. 맞아. 그 뒤부터 안 해요. 그래서. 나는 뒤늦게 공부했어요. 10대 때 공부 안 하고 놀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만큼 공부 많이 하는 나라도 없는데 맞아요. 그걸 몰아서 10대 때 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조금 멍청한 어른들이 많아요. 그게 문해력이라고 그러는데 아하.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읽고 해독하고 이걸로 뭔가를 말하고 제대로 하려면 문해력이 필요한데 이게 문해력의 단계가 있어요. 아, 최고 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있는데 이게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좀 낮아요, 많이. 우리나라가 문해력이 낮다고요? 네. 글자 읽는 문맹은 우리가 탁월한데 글자는 다 읽는데 이걸 읽고 쓰고 이걸 가지고 뭔가를 전달하는 건 조금 많이 약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돼야지 교육이 됐건 뭐 어떤 새로운 사업이 됐건 누구한테 뭔가 프레젠트 사는 게 됐건 네. 이런 걸 잘하는데 어. 이런 게 상대적으로 한참 못하는 거예요. 아. 왜냐면 이런 거는 뭐 때문에 나오느냐 예. 학원에서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허. 많은 걸 읽고 쓰고 토론하면서 나오는 건데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좀 안 해요. 10대 때 다 하고 그동안 안 해가지고. 자, 여기 이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21년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해다. 행동하기 위해 우리는 방향과 속도를 잘 읽어야 하고 과감하게 변화에 맞서야 한다. 급변하는 뉴노멀 시대,
어른들의 진짜 공부가 시작돼야 된다. 가짜 공부하지 말고 진짜 공부해라. 네. 이게 뭐예요? 가짜 공부는 뭐고 진짜 공부는 뭐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 재밌다. 중에서요. 네. 책 중에서 검색으로 책 제목에서 공부를 검색하면 몇만 종류가 나와요. 책이. 네. 공부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우리가. 좋아요. 심지어 책 제목에 공부에 미쳐라로 검색해도 몇백 개가 나와요. 공부 책이 그렇게 많구나. 우리가 엄청 공부를 좋아하는데 대부분의 공부는 뭐 하는 거냐? 점수 높이는 거예요. 점수를 높인다는 얘기는 어디에 들어갈 때 누구한테 잘 보여서 문을 열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대학 문을 따건 뭐 취업 문을 따건 문 따는 건 잘하는데 문 따고 나야 진짜 본 게임인데. 보통 동화를 보면 왕자와 뭐 해서 결혼하잖아요. 신데렐라. 딱 거기까지 끝나잖아요. 그렇지. 거기서 끝나. 그게 인생이 진짜인데 사실 시작인데 겨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싸우고 지고 이게 진짜인데. 맞아. 진짜를 빼고 딱 거기서 끝내잖아요. 맞아. 우리가 공부를 딱 그만큼만 공부도 다 딱 거기서 끝나는 결혼식이야. 거예요. 입학식에서 끝나.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그 공부만 했던 사람들은 공부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냥 너무 뻔해요. 네. 열심히 해서 시험 쳐서 자격증 따야지만 자꾸 생각하고요. 그렇지. 학원 다니까 대학 다니까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 공부는 가짜 공부의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럼 진짜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선 진짜 공부는 모든 사람들이 달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뭘 잘할 수 있고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할지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 다르죠. 그러다 보면 자기가 뭘 잘할지는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알지. 자기가 아는데 투자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지. 이것저것 읽어도 보고 사람들하고 어울려도 보고 경험도 쌓아보고 하면서 내가 사실 요거 하고 싶었어. 그걸 찾아야지 그거와 관련된 거 계속 공부할 수 있고 공부하게 되죠. 공부를 하나의 코스로 설계하듯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공부하라는 명제 뭐 뉴노멀이니까 공부하자는 명제가 자꾸 나오긴 나오는데 또 비슷하게 해요. 다 뭐 영어하고 코딩 공부만 또 열심히 해요. 이것도 모두가 달라요. 가령 코딩도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은 코딩 상관없냐? 네. 금융을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역사를 가지고도 코딩과 연결시키는 거죠. 그럼요. 금융도 연결시키는 거고. 그래서 모두가 코딩을 공부할 게 아니고 코딩은 그냥 영어 하듯이 하는 건 거잖아요. 네, 그냥. 좋아요. 모두에게 언어죠. 언어. 그래서 기술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공부하는 태도가 하나 필요한데요. 그걸 우리는 별로 가지지 못하고 맞아. 지금 10대, 20대들 중에선 디지털 네이티브가 많다 보니까 네. IT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디지털 네이티브죠. 그 친구들은. IT가 겁나지 않아요. 왜? 너무 편한 환경이니까. 맞아요. 40대, 50대는 좀 겁나요. 보통 스타트업 창업 얘기하면 네. 20, 30대들은 IT 창업하고 40, 50대는 치킨집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40, 50대가 보통 IT 스타트업을 못하는 능력이 모자란 게 아니고요. 네. IT가 조금 두려운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것만 공부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을 거예요. 이게 팬데믹이 종식된다고 할지라도 이 책에 보면은 팬데믹이 종식된다고 마스크 벗는다고 위기가 종식되는 게 아니다. 또 다른 위기가 우리 삶 안에 숨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핵심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팬데믹 이후에 어떤 세상이 우리의 직업과 일과 어떤 삶의 경쟁력 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이미 진짜 위기가 시작되는 건데요. 진짜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위기를 마스크 쓰는 거 위기라고 오해했어요. 마스크를 벗게 되면요. 일자리 변화 위기를 진짜 느껴요. 오케이. 이미 일자리가 많이 줄었는데요. 이게 보통 한 10년 후쯤에 있어야 될 일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당겨지게 되면 준비가 된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못 견뎌요. 그 준비하기 위해서는 진짜 공부밖에 방법이 공부밖에 없죠.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 공부는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4년간, 뭐 5년간 이런 게 아니고요. 아니야, 맞아. 몇 개월이 됐건 맞아. 짧은 코스로 지금 당장 필요한 걸 바싹바싹 공부해서 키워나가야 되는 건 거지. 어디 딱 믿고 몇 년씩 버티고 이러다간 써먹을 때 되면 다 또 지나간 옛날 얘기가 돼버려서 그래서 계속 새로운 걸 배워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한 나는요 이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딱 읽고 이거 이 책 내가 쓴 줄 알았어요. 내 생각이랑 너무 똑같았는데 내가 써서 선생님 내가 써야 되는데 왜 쓰셨지 그랬는데 사실 진짜 저는 소장님은 이거를 정말 일목요연하게 왜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이 공부해야 돼 그렇지만 이게 내 삶에 어떤 이익을 주는지 그 내 삶에 어떤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어떤 경쟁력을 주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내내 자존감 넘치게 가치 있게 살려면 옛날보다 공부가 더 중요해졌다라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고 그렇죠.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써 있더라고요. 근데 MKYU가 제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MK 앞으로 엄청 잘 될 거예요. MKYU? 네. 우리 트렌드 전문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막
감사합니다. 고차 이번에 다시 얘기해 보세요. 세계적으로 그 무크 하는 회사 있잖아요. 온라인 교육하는 회사. 네네네. 엄청 성장했어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기업 교육을 거기다 맡겨요. 아하. 보통 온라인 대학 하면 학생만 오잖아요. 그렇죠. 기업들이 거기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교육을 잘 못하니까 거기다 코스를 만들어 놓고 3개월짜리 뭐 인공지능 교육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직원들을 다 바꾸는 교육을 거기다 많이 시켜요. 오케이. 그러니까 MKY도 앞으로는 기업 파트너십에서 되게 커질 수 있을 거예요. 기업 파트. 저는 정말. 근데 우리 여기 있잖아요. 3050 그 남성 여성 지금 네. 우리가 남자가 15%거든요. 네. 정말 너무 너무 열심히 와서 공부를 하셔갖고 여기서 그 성공 모델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나오신 분도 우리 학생인데 그 와디즈 펀딩에서 몇 억 수주해서 거기 펀딩 받아서 그래서 너무나 지금 사업 잘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디지털 공부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다들. 우리 오늘 여러분들 우리 기왕에 소장님 오셨으니까 여러분 궁금한 거 질문도 좀 간간히 받겠습니다. 여기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눈치껏 보고 있다가 얼른 같이 그 질문도 같이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 공부를 일단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를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돼요? 되게 막막해요. 공부를 사람이 어른의 진짜 공부를 하는 어떤 단계라고 할까? 네. 그 있을까요, 좀? 우선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요. 네,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돼요. 오케이, 네, 사람은 하고 싶은 걸 모르고 하고 싶은 걸 못하면요. 하기 싫은 거 하면서 평생 살아야 돼요. 맞아요.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공부하는 것도 어렵지만 하기 싫은 걸 하면서 공부하면 미칠 거예요. 우리 그거 계속 했잖아 전에. 그래서 옛날에. 맞아요. 하고 싶은 걸 계속하는 연습이 좀 필요한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내가 나 몰라 이렇게 하면 네. 거기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궁극적으로 사실 아이들은 알게 해줘야 돼요. 자녀들은 알게 해줘야 돼요. 알게 해줘야 된다. 자녀들이 어릴 때 뭘 좋아할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는 보통 초기 어릴 때 10대, 20대 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뭘 할지 알아내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걸 찾아주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사실 우리는 공부하면 어른들 공부하면 뭐 자격증 따서 뭔가 취업 당장 써먹고만 자꾸 생각하는데요. 네네네. 인생 전체를 설계를 해야 돼요. 공부를 그래요? 이제는. 그래서 계속 새로운 걸 공부하면서 나의 자녀도 어떻게 공부시킬까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 책은 네. 부모하고 자녀가 공부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토론하기 좋은 소재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네네. 우리가 토론하죠. 자녀하고 야 어떤 전공 좋으니까 어디 가 이것만 얘기해 봤지 교육과 미래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토론을 해야지 진짜 답을 찾아내요. 현대 교육은 토론이 없어요. 토론이 없다. 네. 토론이 없는 이유는 빨리 뭔가 이해시키고 막 맞아. 암기시키고만 했었거든요. 근데 과거의 공부, 옛날의 공부는 다 토론 위주예요. 네네. 왜냐하면 옛날에는 리더만 공부시켰거든요. 네. 지금은 누구나 공부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누가 살아남냐? 리더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리더처럼 키우는 게 앞으로 필요한 교육인 건 거지. 그냥 일반 회사 들어가서 말 잘 듣는 직원으로 키우는 건 이 지금 시대 필요한 교육은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막 이제 공부 죽어라 가서 좋은 대학 나와서 삼성현대 가야지. 이 공식이 깨져가는 거죠. 옛날에는 그게 다였어요, 진짜. 그렇죠. 다 그러려고 좋은 현대 대학 간 거죠. 가도 얼마 있다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에 대한 기대치, 대기업에 대한 기대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네네네. 우리가 나가야 될 진로에서 하나의 단계라고만 생각하면 편해요. 네네. 내가 서울대를 나오면 그 서울대가 인생의 전부다 이러면 서울대 나왔는데 취업 못하면 확 무너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지금 당장의 목표는 어딘데 딱 들어갔다. 그럼 들어갔는데도 당장 내가 창업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있어? 그러면 잠시 학교 중단하고 창업해도 돼요. 아하. 우리가 졸업장에 대해서 너무 막 강박을 가지면 진짜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2년 더 남았으니까 2년을 하느라고 이 기회를 놓쳐? 그러지 네. 말자는 건 거죠. 저 지금 이제 아이들에 대한 질문들이 엄마들이 많다 보니까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잠깐 아이들 질문. 이제 아이가 이제 공부하는 걸 별로 썩 좋아하진 않나 봐요. 근데 아이가 싫어하는 공부가 있고 좋아하는 공부가 있잖아요. 근데 엄마들은 다 잘해야 될 것 같잖아요. 성적을 위해서. 그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으시는데요. 우선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내면 좋아하는 공부 좋아하는 것만 시켜도 돼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학교 성적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학교 성적을 내서 좋은 데를 진학시키기 위해서 학교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공교육의 역할은 점수 잘 받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교육 역할도 마찬가지 점수 잘 받는 역할을 하는 건 거잖아요. 근데 이미 사회에서 점수 잘 받아서 시험 성적 높거나 좋은 학교 나온 애들에 대해서 네. 가중치를 자꾸 떨어뜨린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우리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편하게 공부하면 오케이 가능한데 너무 미치도록 싫다는 애를 붙잡아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아하. 그러면 그걸 잘하는 걸 해주면 되는데요. 사실은 뭐 자동차를 좋아하는 애가 자동차 학과 안 가도 되거든요. 네네네. 자동차 수리 좋아하고 뜯어보는 거 좋아하면 자동차 수리를 시켜도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손에 기름 묻히면 안 좋다 그러는데요. 독일이 세계적인 자동차 강국이잖아요. 독일의 대학 진학하는 게 한 30%쯤 돼요. 아, 네. 우리가 한 70%쯤 되거든요. 80% 넘다가 떨어져서 지금 70인데요. OECD 평균이 지금 40%예요. 진짜 많아요. 우리가 너무 과하게 많이 가는 거라서 그렇게 과하게 대학을 많이 나온 사람들이 뭘 하느냐. 네. 환경미화원 모집해도 석박사 가잖아요. 그럴 거 뭐하러 그걸 공부했어요. 그거는 네. 사실은 고등학교 나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잘할 수 있는 사람하고 아니면 실용적인 기술을 통해서 잘할 수 있는 사람하고를 우리는 빨리 구분시켜줘야 돼요. 그거 없이 사실 모두를 대학 가게 만드는 그 발상 자체가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을 낭비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공부라는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공부의 트랙 중에서 한 트랙이 정규 과정에서 암기를 통해서 허들을 넘어서 가는 그 공부 트랙이 있는 거고. 네네. 지금 예를 들어서 김미경이 갖고 있는 트랙은 나는 30살 이후에 다 공부했거든요. 내 트랙은 그 트랙이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시험을 칠 수가 없어요. 내가 알아서 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알아서 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이 공부를 굳이 10대부터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 트랙 안 가면 되잖아요. 맞아요. 안 가면 앞에서 말한 그 트랙은 문 따는 공부예요. 문 따는 공부. 아까 말씀하신.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공부 이제 문 따고 들어간 다음에 하는 공부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는 문은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는 소수의 몇 개 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문만 들어가려고. 남이 다 다른 문으로 들어갔어도 충분히 더 큰 기회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과거에는 어느 좋은 학교를 나와야지 그 다음 단계가 뭐 보장되고 이런 게 있었다면 네. 이 구도가 바뀌어서 확실히 지금 대기업에서 요즘 가장 많이 찾는 인재가 프로그래밍 하는 인재거든요. 네네네. 없어서 지금 못 학력 들어가요.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 않고 그냥 뭐 대학에서 전공 생각 않고 보통 네. 대학만 갖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점수 맞춰서. 그 같은 사람들이 최근에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건 거죠. 그냥 고등학교 나와서 학원에서 개발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기회는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에서 커리어를 쌓아서 실무를 정말 잘해버리면 그 다음 아니면 뭐 외국 기업 갈 데가 참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인재상이 바뀌었다는 건 교육 자체의 틀이 바뀌는 거니까요. 과거의 관점으로 교육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누가 손해보느냐. 그동안 해왔던 시간과 비용만큼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간만큼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죠. 맞아. 맞습니다. 요번에 보니까 이런 아이도 있어요. 보니까 무조건 다 하기 싫다고 하는 중학생 남자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는. 무조건 다 하기 싫다면 그냥 안 하는 거죠. 아니야. 그 무조건 하기 싫은 애가 어디서 무조건 다 하기 싫다고 하는 거는 저 질문 살펴보면요. 엄마가 시킨 걸 무조건 하기 싫다고 한 거예요. 누가 물어봤으니까 하기 싫다고 했겠죠. 대신 저거 하기 싫은 대신 지가 좋아하는 거 뭔가 했겠지. 걔가 24시간 잘 리가 없잖아요. 근데 엄마는 지가 몰입하고 있는 게 걔가 뭔가 한다고 생각 안 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엄마가 문제네.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건요. 나는 엄마가 문제네. 해본 게 많지 않아서 그래요. 음식도 맞아. 뭐가 맛있는 건지 알려면 이것저것 자꾸 맛봐야지 내가 그게 맛있었지 않은 건데 맛은 안 보여주고 맨날 똑같은 거 먹이면서 뭐가 맛있어 막 얘기하는 거 자체가 논센스 거니까. 맞아. 사실 이런 데서 경험치 우리가 사교육 학원 보내는 돈만 안 쓰고 아껴서요. 그걸 가지고 애가 좋아할 만한 거 경험시키고 하는데 써도 충분하거든요. 뭐 학원 선생들도 싫어하는 얘기겠지만. 그래서 제가 하는 이런 얘기들을 대학 재단도 싫어하고요. 네. 학원가도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들을 돈 벌게 해주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공부를 위해서 그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순서가 좀 바뀌어 있었다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저기 유튜버 신사임당 있잖아요.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그 아들이 호야예요. 네. 놀러 왔거든요. 내가 호야한테 호야가 막 춤을 춰요. 너무 BTS 춤을 잘 따라 추더라고. 그래서 내가 5만 원을 줬어요. 줬더니 그 인사드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호야가 인사를 했어요. 네. 그러길래 너 이거 5만 원으로 뭐 할 거야? 그랬더니 뭐라 했는지 아세요? 투자요. 너 6살짜리인가? 너 투자가 뭔지 알아? 그때 네. 그래갖고 왜 투자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재밌어요. 세상에 와 요즘 아이들 너무너무 세상에 그게 깜짝 가정교육이죠. 놀라. 투자하는 아빠 밑에 그런 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뭘 했었냐면 아이가 성인 놀랍다. 13살이 되면 음. 뭐 용돈 주는데 용돈 단위가 좀 커요 그들은. 음. 뭐 몇천 달러 뭐 몇만 달러씩 주는데 그걸 가지고 투자를 보통 시켜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투자를 시킨다. 투자를 하면서 뭘 공부하냐. 돈을 몇 프로 벌었다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 네. 투자를 하려면 상품에 대한 이해, 기업에 대한 이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맞아요. 공부를 해야 그게 공부가 되는 거니까. 공부가 되죠. 돈이 걸려 있어야 공부가 사실 몰입도가 확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막내는 사실 학교 그만뒀거든요. 네.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자퇴를 했어요. 한 1년 동안 같이 저랑 얘기를 오랫동안 했었어요. 우리 딸이 가고 싶은 것도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그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예요.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막내는 외우는 걸 잘해요. 머리도 어느 정도 있고.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학교를 다니면 외우는 걸 시켜. 엄마가 외웠던 거에 80%랑 똑같은 걸 이렇게 똑같이 외워. 맞아요. 다르지 않아. 그리고 근데 나는 외워서 100점은 못 맞아도 실수는 하지만 85점, 90점을 외운 걸 어떻게 외워서 4개 중에 하나 동그라미 쳐서 어떤 답을 써야 85점 맞는지 90점 맞는지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서 너무 잘 알아. 근데 엄마 문제가 생겼어. 뭐니?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내가 못 맞추게 하려고 수를 써. 변별력을 위해서 문제를 더 꼬아. 맞아요. 그럼 우리가 이해했으면 됐지. 이해했는데 왜 또 꼬아서 이해된 애들을 가지고 또 못 맞추게 게임을 하냐고. 엄마 이거는 그런 게임이야. 나는 그들이 맞추는 게임 하는데 나는 내 시간을 귀한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아. 체력도 좋고 머리도 좋고 나는 너무 똑똑해. 나는 다른 공부를 할래. 네. 그래서 우리 딸은 나왔어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할 진짜 게 나왔어요. 그래서 대학은 어디 가지 않아요. 나중에 가도 돼요. 나중에 가도 어디 안 가더라고. 대학 도망 안 가요. 대학은 그러니까. 내 사실 말. 그들은 늘상 우리 필요해. 왜? 그들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해보고 싶고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그 기회를 가지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이 시키는 공부만 하는 거는 가장 소극적으로 하는 공부예요. 가장 쉽게 싸게 하는 공부라면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공부, 비싸게 하는 공부예요. 그런 공부할 기회를 가지면 사실 훨씬 더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이 요새 뭐라냐. 엄마 나는 요새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직장 다니는 것 같아. 근데 그 뭐 전화만 하면 그래. 어머 나 너무 바쁘거든. 나 24시간이 모자라. 건드리지 마. 막 이러면서 정말 막 연구하고 책 읽고 요번에 막 기후변화에 대해서 책을 이만큼 싸다 놓고 읽으면서 발표해야 된다고. 또 발표 연습하고 그거 다 해서 협업으로 같이 올리고 난 정말 만족합니다. 막 우리 딸이 좋아하니까 너무 좋고요. 미국에는요. 음. 대학 중퇴하면 주는 장학금이 있어요. 대학 관두고 대학 중퇴하고 네. 창업하면 이게 피터 틸이라고 페이팔 창업자가 하는 건데요. 네. 돈도 많이 줘요. 지원금도. 그것도 똑똑한 친구들이 엄청 많이 몰려가서 학교 관두고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자 여기 책에서는 진짜 왜 이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이 각광받을 인재의 상은 이런 거다라고 몇 가지 특징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거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우선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인재는요. 네. 모르는 거는 계속 배워가면서 하는 인재가 필요해요. 아 오케이. 이제까지는 그냥 배워온 것만 써먹는 사람이 필요했잖아요. 네.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오늘 모른다면 계속 공부해가면서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걸 공부하는 인재가 필요하고 네. 또 필요한 인재가 뭔가 하면 문제의식이 많아야 돼요. 아하. 문제의식은 비판적 사고가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네. 우리가 보통 암기만 공부했던 사람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돼. 맞아. 우리가 늘 약한 게 창의력이 약해요. 창의력이 약하다 보니 또 창의력 학원을 또 만들어놨네요. 그런 데서도 안 돼요 이게. 안 돼. 그래서 학원에서 답을 찾고 이 점수 높이는 거 빨리 지워야 돼요. 그리고 공부는 모든 사람이 달라야 돼요. 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걸 하잖아요. 모두가 90점 맞으면 그 순간 아까 얘기했던 점수를 자꾸
맞춰 꽈요 자꾸 네, 문제를.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변별력이 아닌 그러니까 모두가 아닌 나만의 공부, 나만의 코스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아하. 그걸 잘 찾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거예요. 아하. 그리고 미래는요. 로봇하고 사람이 일자리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로봇이 일자리를 많이 없애긴 없애지만 일자리는 누가 싸울 거냐? 독창적이고 자기만의 대체 불가성 있는 사람하고 그게 없는 사람하고 싸울 거예요. 네, 로봇과 싸움이 아니라. 로봇이라고 아니에요. 오케이. 너무 그래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는 얼마나 음, 자기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인지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건 네. 공교육이나 사교육 학교 선생님들은 비슷하고 모두를 비슷하게만 만들어 줄 뿐이지 네. 너만의 특별한 건 못 만들어 줘요. 그럴 수도 없고요. 맞아요. 그건 누가 만드냐? 그건 자기가 만들고 부모가 도와줘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역할에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하실 겁니다. 맞아요. 그 사실은 어른이건 학생이건 요즘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인문학 과목을 밑에 깔고 있다면 어른이건 학생이건 배워야 되는 게 되게 비슷해요. 왜냐하면 판이 바뀌어서 공부 과목이 되게 똑같아진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우리 막내가 배우는 과목이나 내가 배우는 과목이랑 똑같아요. 걔도 컴퓨터 뒷단과 앞단을 이해해야 되고 디지털 생태계 이해해야 되고 이런 걸 다 공부하고 있거든요. 저도 똑같이 막내랑 똑같은 걸 공부해요. 왜냐하면 같은 시대를 살면 공부할 과목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이 든 사람이 에이 그건 애들이나 하지 이렇게 뒤로 빠지는 거는 이 새로운 세상에서 사는데 엄청 방해가 되는 생각 같더라고요. 사람이 공부를 안 하면 자꾸 뒤처져요. 그래 맞아. 처지면 꼰대가 돼요. 자기가 알던 옛날 꼰대 것을 구겨 아니에요, 잡아가지고. 그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 네?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 피터 드러커. 꼰대신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유명한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네. 95세에 돌아가셨는데 94세 때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분은 이미 되게 유명한데 3년에 한 개씩 새로운 학위를 계속 공부하신 분이에요. 94세 때 중국 미술사를 공부하신 분이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미 젊었을 때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돼 있는데도 평생 계속 공부한 이유가 계속 공부해서 자기의 인사이트를 넓혀야지 더 좋은 답을 찾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도 그렇게 공부해서 더 키워나가는데 우리가 공부를 남을 위해서 남하고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위해서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이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는 것에 대한 그 개념은 먼저 이제 좀 소장님 정리해 주신 대로 제일 중요한 거는 즉시 공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세상의 변화가 많을수록 늘 학생으로 평생 공부하는 학생처럼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요것이 이제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엄마들은 뭐 엄마나 어른들은 그렇고 아이들한테 이걸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를 적용하기가 되게 용기가 없으신 거예요. 어떻게 학교를 그만둬요? 뭐 그만두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데 기존의 학교 제도를 그 따라가면서 내 아이를 창의적인 아이를 키우는 게 이게 두 가지 트랙 같잖아요. 마치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뭐 새로운 얘기를 하면 네. 기존 걸 다 관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학교는 다녀도 돼요. 다녀야죠. 다만 다녀요. 학교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알면 돼요. 아, 오케이. 중요한 얘기네. 그거. 학교에서 배운 게 딱 어디까지만 가능한 거 알면 되고 대학 가도 딱 어디까지만 줄 걸 알면 돼요. 오케이. 그게 시대가 바뀌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아이가 필요한 것들의 일부만 채운다는 걸 알면 나머지를 철궁이라 하면 되거든요. 내가 채워야 되는 거네. 근데 그거 없이 좋은 대학 보내면 다 끝나. 이것만 알던 사람들은 아하. 나중에 황당하게 될 거예요. 왜? 좋은 대학 보냈는데 우리 아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그걸 겪지 않으려고 우리가 어허. 계속 새로운 걸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요. 근데 우리 막내 큰일 났어요. 걔는 내가 갖다 주는 책에 치여 죽을 거야. 나는 우리 막내한테 이 책을 주면 우리 막내가 뭐라 그랬냐면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물론 이제 다른 학교에 네. 다른 종류의 학교를 다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커뮤니티가 중요하잖아요. 같이 노는 친구들도 너무 중요하고.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러 가고 한 번 토론하기 시작하면은 거의 8시간 토론하고 자료 같은 거는 다 그 뭐예요 넘버스에다 놓고 동시 토론하면서 자료하고 뭐 진짜 엄청 열심히 공부하는데 자기는 너는 어떤 공부를 하는 학생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걸 제대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다고 본인이 나한테 그랬었거든요. 이 책을 주면 걔 논리가 빵빵해지겠네요. 나는 그렇죠. 이런 사람이야. 맞아요. 이렇게 공부해가는 사람이야가 논리가 서겠네. 마음에 우리가 드네요. 공부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네. 공부하는 이유는요. 음, 아쉬운 소리 안 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오케이. 돈 없거나 실력 없거나 해서 아쉽고 불안하고 막 이러지 않으려고 네. 실력을 자꾸 갖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보다 지금 시대에 맞는 실력이 뭔지, 어떤 네. 게 필요한지, 집에선 뭘 해야 될 건지, 자녀가 어떤 걸 논의해야 될 건지, 이 고민들을 좀 하자는 게 지금의 화두가 되는 거죠. 사실 그 자기 자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투자의 90%가 공부잖아요. 맞아요. 뭐한 10% 반맥이고 이제 뭐 하고 그 기본으로 깔려 있지만 결국 공부인데 그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시키고 같이 아이와 얘기하면서 마련해 나가야 되는지가 부모로서 엄청 큰 숙제거든요. 맞아요. 숙제 대부분이에요. 저는 근데 그 숙제를 애들과 얘기해서 애들이 원하는 대로 풉니다. 나는 15살짜리를 되게 믿거든요. 난 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래서 사실은 봐봐. 가장 큰 숙제를 풀어준 거예요. 맞아요. 믿어준 거잖아요. 믿어준 거. 믿어준 게 이번에 갑자기 믿은 게 아니고 꼬맹이 때부터 계속 믿어줬던 게 이어져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믿은 거 아니고. 그렇죠. 아이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팬데믹 이후에 기업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경쟁력도 시험대에 오르고요. 대학의 붕괴, 직업 소멸, 로봇 부상, 업무 자동화 위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진짜 실력자만 살아남는데 이거는 나이 50인 사람, 30인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아이들에게도 우리는 사실 다 같이 똑같은 판에서 지금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은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로 평생 즉시 공부를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자, 이 책 쓰는 데는 또 엄청 몰입하셨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아까 대표님이 네. 자기가 쓴 줄 알았다 했잖아요. 근데 내가 쓴 줄 알았잖아요, 나 이 책. 저도 쓰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쓰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면 다들 이거 자기가 쓴 줄 알겠다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10명 나오겠다. 그러게. 그런 마음이었었거든요. 그만큼 미래를 고민하다 보면 교육에 대한 문제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맞아요. 사실 MKY를 만드는 이유도 그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누군가는 자꾸 답을 이끌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아요. 그 답이 필요하면 그 답을 좀 찾으면 좀 더 안심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또 아이들과 함께 한번 읽으면서 사실은 지금은 상황이 되게 급박합니다. 근데 이 급박하게 변하는 시대의 코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즉시 한 3, 4개월, 6개월 이렇게 확 몰입해서 공부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나 풀어놓고 나면 그다음부터 또 이렇게, 그죠? 풀어야 될 것들이 드러나고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어려운 코로나 이후의 사회를 여러분 공부로서 여러분의 집안이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찾아야 될까 궁금하실 때 여러분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읽으시면서 답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